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단법인 결의를 살리기 국민운동본부에서 주최한 청소년 인문학 강좌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오늘 살펴볼 내용은 삼국유사 고조선조와 홍산문화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대 사서하면 고려시대에 편찬된 김부식의 삼국사기라는 책이 있죠. 그와 더불어서 1281년 삼국사기보다는 좀 늦게 편찬된 일현 스님의 삼국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하고 다르게 삼국유사에는 소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라고 하는 단군 왕검의 고조선에 관한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하고는 다르게 일현 스님의 삼국유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성립 과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198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중국 동북 삼성 지역인 요령성 지역에서 발굴된 홍산문화의 고고학 유물과 더불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내용들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본문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지금 삼국유사 고조선조를 보면 총 400여 자 정도의 짧은 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상고사의 국통을 정확하게 맥을 짚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고대 사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어떤 해석과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역사의 맥을 바로잡는데 충분치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청소년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내용을 짧은 시간이지만 원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는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삼국유사 고조선조는 대표적으로 위서라는 책과 고기라는 그 당시에 전해져 내려오는 사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위서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우리나라의 단군조선의 건국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위서의 운, 내왕 이천제의 유단군 왕검이 입도 아사달하시고 개국 호 조선하시니 여고동신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위서라는 책은 위나라에서 지은 중국의 위나라에서 지은 역사책인데 중국에는 위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 흔히 이 서주 이후에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에 전국 칠웅 중에 하나였던 위나라가 있었고요. 우리가 소설로 잘 아는 삼국지, 유비, 관우, 장비 이 삼형제가 어떻게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서 도원결의를 하고 이렇게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는가 하는 그것을 담은 삼국지에 등장하는 조조의 위나라가 또 있어요. 또 그 이후에 또 북위라는 나라가 있고 여러 이 위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가 있었는데 지금 이 기록을 놓고 보면 바로 전국 시대의 왕침이 지은 위서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원본이 지금 전하지 않고 있어서 아쉬운 면이 있지만 당시에 왕침이 쓴 이 위서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삼국유사 지은 일현 스님이 이 책을 인용해서 쓰는데 내왕 이천제, 즉 2000년 전에 유단군 왕검, 단군 왕검이 계셨다라는 기록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입도 아사달, 도읍을 아사달에 정했다. 그리고 개국 호 조선, 나라를 여셨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조선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나라 이름에 옛고자를 쓰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조선이라고 알고 있냐면 근세에 한양에 도읍을 했던 태조 이성계가 세웠던 바로 근세의 조선과 구별하기 위해서 후세 사람들이 이제 옛고자를 붙여가지고 고조선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가지고 아사달의 도읍을 정했다. 그리고 그때는 여고동시다 해서 당나라의 요임금이 세운 그 시기와 같은 시기다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서라는 책을 인용을 해가지고 언제, 어디서, 누가 나라를 열었는지 하는 얘기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육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군조선의 어떤 사실성 여부, 그리고 그 단군조선을 세웠던 초대 단군 왕검의 그 역사성에 대해서 아직도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이 원문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일반 우리 국민들이 기존에 전해지는, 적지만 전해지고 있는 이 사서 속에서 우리의 역사를 좀 바르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곡이라는, 그 당시에 곡이라는 책을 인용해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위서라는 책을 인용해서 단군조선, 고조선의 건국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다시 한번 그 당시에 곡이라는 책을 인용해서 단군조선이 탄생하게 되는 그 전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 고기의 운, 석유 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그리고 서자 환웅이, 서자부의 환웅이 사의 천하, 인간 세상을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탐구 인세,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거늘 부지자의하시고 하시 사무이 태백하시니 가히 홍익인간이다. 환국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환인께서 아들의 이런 뜻을 아시고 아래로 사무이산과 태백산을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할 만한지라.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석유 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환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이 명확한 선언적인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조선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많은 것을 자세하게 배우지 않는데, 환국? 예전에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 이건 더더욱 생소한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히 삼국유사 고조선 쪽 기록에 보면 환국이라는 나라의 존재에 대해서, 즉 고조선 이전에 환국이라는 나라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고조선의 나라 개창의 과정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환국 말기에 바로 서자부에 있는 환웅이라는 분이 이 천하의 뜻을 가지고 홍익인간의 정신을 실현할 곳을 찾았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 아쉽게도 왜 우리가 이런 환국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냐면, 바로 일제강점기에 이마니시류라는 조선사 편수에 참여했던 일본인 학자가 이 1512년 정독본, 삼국유사 정독본에 있는 이 나라국자라는 이 글자를 안에 큰 대자로 변조를 해가지고 환인이다 이렇게 변조를 함으로 인해서 옛적에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이런 구절이 옛적에 환인이 있었다라는 인물사로 변경이 되면, 조작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의 국가사가 인물사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바로 단군의 어떤 사실적인 역사적인 이야기가 단군의 신화로 둔갑을 해버리는 결정적인 어떤 그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특히 상해 임시정부에 있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이 환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에 보면 1942년에 3.1절 23주년 선언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분명하게 있어요. 우리 민족은 처음 환국이 창립된 이래, 환국 창립이라고 해서 분명하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도 환국이라는 나라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지금 고조선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어떤 논쟁을 넘어서 가지고 고조선 이전에 고조선의 뿌리가 되는 환국이라는 나라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오늘은 짧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 큰 틀에 대해서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환웅이 사무이 태백으로 오는데 내수 천부인 삼계하사 견왕이지 하시니라. 그래서 이에 환국의 환인께서 서자부 환웅에게 천부와 인 세 개를 주어 그곳으로 보내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무이 태백으로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웅이, 여기서 웅이라는 것은 바로 환웅을 얘기합니다. 환웅이 솔도 삼천하사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강호 태백산정 신단수 하시니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오시니 위지 신시요 시위 환웅천왕야 신이라. 그러니까 환웅천왕이 사무이 태백을 보고 그 중에 태백산을 골라가지고 태백산정 신단수와 아래로 내려오셔가지고 신시라는 나라를 여셨다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환웅천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환국 이후에 환웅천왕께서 신시라는 나라를 여셨다는 것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환국의 유무를 떠나가지고 또 환국이 신시로 이어진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삼국유사 고조선조를 들여다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고려대 한국사학과 명예교수인 이 최광식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단군 신화로 알려진 삼국유사 고조선조는 총 437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조선조 하니까 단군조선에 대한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지만 여기 글자를 분석을 해보면 단군에 대한 내용은 191자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환웅과 관련된 서술이 246자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단군 신화가 아니라 환웅 신화에 대한 내용이다 하는 얘기를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이 아닌 환웅 신화로 접근해야 고조선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쓰신 단군 신화, 환웅 신화라는 그 신화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제 견해로는 이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있는 이 내용이 단순히 고조선의 건국 과정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환국과 환웅의 신시 배달의 건국 과정에 대한 것이 오히려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단수와 아래에 내려와 가지고 위지 신시, 나라 이름을 신시라고 정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어떤 환단고기의 삼성기 내용을 보면 그 이름이 또 배달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시 배달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왜 신단수와 이 신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신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이 신단수라는 표현을 쓰고 또 나라 이름을 신시, 신의 도시라는 이런 이름을 썼을까? 이거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중국 정사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 제천 문화가 아주 우리 문화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신에 대한 인식과 이 신의 가르침을 받아내려 가지고 그 신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열고 백성을 통치해 나가는 그런 어떤 그 나라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 시간에도 배웠듯이 영고라든지 무천이라든지 동맹이라는 이런 제천 의례에 대한 것이 우리 문화의 가장 중심 문화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적이 있죠. 이게 바로 후한서라든지 또는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기록된 우리 문화에 대한 중국 사서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천 문화가 바로 우리 문화의 중심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강화도에 가면 마리산 꼭대기에 이 참성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제천 그 의례를 하는 장소 그런 어떤 시설입니다. 유적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전해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중요성 또 이 참성단의 어떤 의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질 않아요. 제가 지금 그 현재 중고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8종 그리고 고등학교 8종 아마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민종 교과서가 국사 관련해서. 근데 그 중에서 아마 한 종 빼고는 이 참성단 그림이 지금은 다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 단군 왕검의 영정도 다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오히려 우리의 지금 국사 교육의 현실이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우리의 최초의 국가라고 뭐 그렇게 알려지는 고조선에 대해서 그 고조선을 건국했던 초대 단군 왕검의 영정도 빼고 또 초대 단군 왕검과 관계된 이 제천 그 유적인 참성단의 이 의미에 대해서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제천단이 지금 단군세기, 고려시대의 행촌 이함이 쓰신 단군세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무오 51년이라 제명 운사 배달신하사 설 삼낭성후 혈구하시고 축 제천단호 마리산 하시니 금 참성단이 시하다. 초대 단군왕검 제후의 51년 무오년에 왕검께서 운사 배달신에게 명하여서 혈구에 삼낭성을 건설하시고, 강화도에 가면 삼낭성이 있어요. 지금도 정족상성이라고 지금은 이름을 붙여서 알고 있는데, 삼낭성을 건설하시고 또 마리산에 제천단을 쌓게 하셨는데 지금의 참성단이 바로 이 제천단이다 하는 기록이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참성단, 강화도 마리산의 참성단은 바로 초대 단군 왕검 때 축조된 제천단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4,000년이 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국보가 많지만 사실은 국보 1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참성단을 국보 1호라고 해야 그 의미와 여러 가지 역사성과 의미에 부합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참성단은 다른 제천단하고는 다르게 의미가 아주 커요. 그게 뭐냐면 이 제천단이 위쪽은 땅을 상징하는 사각형의 그런 제천단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아래쪽은 하늘을 상징하는 원형의 제천단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4,500년 전에 4,300년 전에 초대 단군왕검께서는 이걸 반대로 뒤집으셨어요. 땅을 상징하는 사각형의 제단은 위쪽, 하늘을 상징하는 원형의 제단은 아래쪽에 배치를 해서 주역의 64개 중에 11번째에 있는 지천택괴를 상징하는 이런 모습으로 제천단의 모습을 갖췄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지천태는 뭘 상징하냐면 바로 평화를 상징합니다. 땅을 상징하는 게 위에 있다 보니까 땅은 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기운이 아래로 내려오고, 하늘은 양을 상징해서 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음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이 딱 가운데 서가지고 하늘을 대상으로 천재를 지내면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합일된 모습을 상징하는 천지인 합일의 그런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참성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천문화에 이런 천지인이 하나가 된다는, 하늘, 땅,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이런 사상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제천단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태백산에도 바로 이런 원형과 방형의 제천단이 있고요. 근데 이것이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선 말에 마지막 실질적 조선의 임금이라고 하는 고종이 1897년에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꿀 때 서울시청 앞에 있는 이 원구단을 원구단을 세워가지고 원형의 제단을 세워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거든요. 이때도 바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이 천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 시설이 지금 남아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원구단은 사라지고 황궁 위패를 모신, 상제님의 위패를 모신, 하느님의 위패를 모신 황궁만 남아있고 이 원구단은 지금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이거는 복원한 모습이고요. 근데 이것이 바로 단군조선 이전에 아까 앞에서 봤듯이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환웅천왕이 신실을 건설하는 시기와 부합하는 지금부터 한 5,500년 전에 중국 요령성 지역에서 발굴된 우화량 유적에 보면, 홍산문화에서 보면 이런 원형의 제단과 방형의 적석총 문화가 발굴되는데, 이것이 바로 아까 봤던 참성단의 천원지방의 그런 모습의 그 원형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미 단군조선 이전에 초대 단군조선 이전에 바로 그 환웅천왕의 신시 배달 때부터도 이런 제단의 모습이 발굴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를 봐야 되는 모습이죠. 근데 이것은 복원한 모습이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단순히 이런 그 원형의 제단과 적석총 무덤만 발견된 게 아니라 저 여신전의 묘도 신전도 발견되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미 5,500년 전에 그 시기는 국가 조직을 갖춘 문명 집단이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옛고자를 써가지고 이미 5,500년 전, 한 6,000년 전은 고국의 형태를 갖추었다.
그래서 국가가 이미 형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게 지금의 대표적인 공통의 학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단군조선의 초대 단군왕검이 신화적 인물이냐 역사적 인물이냐 가지고 지금 논란을 펴고 있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이 지도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중국의 요령성의 가운데를 흐르는 이 요하라는 강하고 하북성을 흐르는 란허 중국어 발음으로 나나라는 강 사이에 여기에 요하 문명이라고 하는 지금은 통칭해서 홍산 문화라고 이렇게 많이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 홍산 문화가 지금 기원전 7000년부터 기원전 1500년까지니까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까지 쭉 아우르는 문화들이 엄청난 유물들이 발굴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서 발굴되는 문화들이 중국의 화하족 문화 쪽에 유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조선 문화, 그 이전에 신시 배달의 환웅천왕의 문화하고 더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굴되는 문화들이 유적들이 바로 삼국유사 고조선주에 등장한 아까 그 몇 자 안 되는 400여 자 되는 그 글자 속에서 고고학적인 유물과 문헌학적인 기록을 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정말로 귀한 유물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홍산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그래서 장, 풍백, 우사, 운사,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거느리고 주곡, 주명, 주병, 주영, 주선학을 맡아가지고 인간의 360여 일을 맡아가지고 주관하는데 그래서 그 신교의 진리로서 다스려 교화했다. 이 환웅천왕이 이런 구절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조직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 환웅천왕의 이 신시 배달의 건국 과정에 대해서 이것은 단순한 그냥 뭐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당시에 이미 국가라는 조직을 갖췄다는 차원에서 그 경주대의 이강식 전 명예교수 같은 경우가 경영학과 교수가 이런 신시 조직사라는 책을 이미 1993년에 펴냈어요. 이미 20여 년, 30여 년 전에 환웅천왕인 신시라는 그 나라가 신화적인 나라가 아니라 이미 풍백과 우사와 운사 그리고 주곡, 주명, 주병, 주영, 주선학이라는 그 당시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일을 맡아서 다스리는 주관하는 그런 조직이 있었고 360여 일을 맡아서 다스렸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그 많은 것들이 이미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왔다는 그 기록을 통해서 볼 때 당시에 3,000명이 뭐 어린아이부터 노인네까지 3,000명이 아니라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건설할 수 있는 주체 세력이 3,000이라고 하면 그 한 사람을 바탕으로 해서 뭐 5명의 가족만 쳐도 15,000명이에요. 오늘날도 15,000명의 조직은 결코 작은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시 조직사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환웅천왕의 신시 국가가 결코 그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신화라는 것의 그 배경이 된 이 구절이 나오는데 이때 이룽이로가 있었는데 같은 굴에 살았는데 늘 신성하신 환웅님께 환족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때 환웅님께서 영험한 쑥 한 타래와 마늘 20매를 내려주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아야 사람의 참모습을 회복할 것이다. 이 구절 때문에 이룽이로라는 이 구절 때문에 진짜로 이제 곰과 호랑이 얘기로 알면서 신화적인 얘기로 알고 있는 거죠. 시간이 워낙 짧아서 좀 핵심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뒤에 이제 웅호득이 식지에서 이제 웅족과 호족이 그 중에 이제 웅족은 그것을 먹고 참으면서 21일 만에 결국은 그 여자의 몸을 얻었는데 그 호족은 사람의 모습을 얻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는 웅족이 결국은 사람의 모습을 얻어가지고 그 결혼할 상대가 없어서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결국은 환웅천왕과 결혼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아들을 낳았다. 이런 기록이 나오죠. 단군왕검인데 그래서 단군왕검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이 나오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 이룽이로를 한 마리 곰과 한 마리 호랑이라는 단순한 표피적인 그런 그 내용으로 이해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이 아이들한테 이런 책으로 가르칩니다.
곰이 사람으로 변했고 여자 모습으로 여기에 단군이 환웅과 더불어서 이렇게 나와서 단군 황금이 태어났다는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로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아까 앞에서 봤던 그런 5,500년 전의 홍산문화 대표적인 우아리앙 유적에 보면 이런 여신상의 얼굴이 발굴이 됐어요. 이 여신 신전에서. 그런데 재밌게도 이 여신전에 뭐가 또 발굴이 되냐면 곰 발바닥에 이 진흙으로 만든 곰 발바닥이 발굴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 곰 턱뼈가 발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바로 환웅천왕이 신실을 배달하던 그 과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웅족하고의 그 관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곰을 토템으로 하는 그런 웅족의 여신상, 이게 발굴이 됐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깊다. 그래서 실제 여신전에서 발굴된 걸 보면 이게 여신상을 복원한 모습인데 보면 가운데에 사람의 몸보다 3배가 큰 여신상을 모시고 그 사방으로 사람 크기의 여신상 4개를 모시고 좌우측에 사람 크기의 2배가 되는 여신상을 해서 7개의 여신상을 이 십자형의 여신전에다 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로 이 신실을 건설했던 이 환웅천왕의 배달족들이 바로 자기의 조상인 웅족의 여신상을 모셔가지고 7분을 모셨다는 건 하늘의 북두칠성을 상징하는데 북두칠성은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하느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조상들을 하느님과 같이 섬겼다 하는 이런 내용을 볼 수 있고요. 바로 이런 모습인데 이 모습을 보세요. 5,500년 전에 이런 반가부좌를 하고 앉아가지고 허리를 곧게 세우고 뭔가 명상에 잠긴 이런 모습을 볼 때 바로 이 당시에 아까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등장하는 그 내용같이 뭔가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참모습을 찾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비로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리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세계까지도 깨달은 그런 리더를 상징하는 모습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발굴된 보면 옥으로 이런 사람 형상을 그렸는데 여기에 보시면 사람 가운데 인중에 이런 표시를 내놨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이 눈썹 사이 인당을 수행의 어떤 징표 자리로 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5,500년 전에 이렇게 유물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또 요거는 여성이 앉아서 이렇게 수행하는 모습을 발굴할 수 있는데 동산취에서 발굴된 유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가부좌를 하고 손을 배꼽에 이렇게 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5,000년 전 이전 환웅천왕이 신실을 건설할 당시의 문화가 이런 정신세계를 추구했다는 문화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곳은 5,200년 전에 내몽골 자치구 적봉시에서 발굴된 건데 2012년에 발굴된 건데요. 삼성이 상에 보면 주원유공이라고 해서 주문을 외우면서 공을 세우기를 빌었다. 남신상인데 저 남신상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뭔가 아까 여신상은 좀 명상을 하는 모습이라면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를 읽으면서 수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재밌는 건 저 남신상에 이 백회가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이 정신세계를 추구하면서 하늘과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요 그림 좀 더 구체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 환웅천왕께서 이제 단군왕검을 낳으셔가지고 나라를 쭉 열어서 조선을 열었고 이 조선이 백악산 아사달로 한번 나라를 도읍을 옮겼고 그래서 1500년 유지가 됐다. 이 기록이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또 장단경으로 또 한번 나라 도읍을 옮겨가지고 나중에 단군왕검께서 아사달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산신이 되셨는데 그 수가 1908세다. 근데 이것이 한 사람이 1908세를 살았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처음에 아사달의 도읍을 정했고 그 다음에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고 그 다음에 장단경으로 또 한 번 옮겼다는 이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을 보충할 수 있는 또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환단곡이라는 책인데 이 환단곡의 단군색이라는 책에 보면 이 구절이 나옵니다. 제1왕조, 2왕조, 3왕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도읍을 중심으로 해서 1왕조와 2왕조를 총 47분의 단군이 계셨는데 1왕조인 초대 단군왕후부터 2왕조 끝인 43세 단군까지가 정확하게 연도를 따지면 1908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삼국유사 고조선조 기록의 1908세라는 것은 바로 1대 단군부터 43세 물리 단군까지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43분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기록이 결코 잘못된 기록이 아니고 이 환단고기 단군세기 기록과 보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는 44세부터 47세까지 188년의 역사는 삼국유사 고조선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지금 이런 여러 사서들을 비교 검증해 보면 단군조선이 바로 2000년 가까이 2000여 년 존재했었던 엄연한 우리의 상고 역사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고고학적 유물들이 중국 사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그런 유물들이 바로 동북 삼성, 특히 요령성, 내몽골 자치구 지역에서 발굴되는 홍산문화 속에서 많은 유적과 유물로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께서 바로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내용을 통해서 환국과 신시 배달과 그리고 단군조선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상고사의 맥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 또 그것이 결코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을 바탕으로 한 큰 틀을 전하는 사서의 기록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이 바로 지금은 중국의 땅이지만 우리의 어떤 옛 상고 역사의 무대였던 만주 지역의 어떤 고고학 유물 발굴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우리의 상고 역사가 바로 잡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